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자, 지금은 일단 상승을 좀 즐기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시장 분위기를 비관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종목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 같은 때에는 잘 가는 종목들은 잘 들고 가는 게 뭐 맞고요. 자, 어제 코스닥이 좋았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더 좋았던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의 흐름,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급등이 한번 나오면 다른 종목들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갈 수밖에 이제 없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뭐 대단한 흐름이 나온 건 아닌데 딱 삼성전자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삼성전자는 덩치가 크니까 1.6% 올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대단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6% 올라, 0.6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1.6%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은 좀 약할 수 있었던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급등이 나왔으니까 11.4%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스피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는 코스피가 이제 대형주들 이 종목들, 그다음에 그 중형주들이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오늘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지를 않아서 상승 추세가 선물 지수에 맞춰서 좀 움직일 거라고 제가 이제 아침에 글도 써드리고 그랬는데요. 어제 말씀도 드렸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선물 지수가 이제 방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열리지 않았지만 유럽 증시가 뭐 최고가 쓰고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당연히 이제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죠. 그 폭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 약간 좀 더 가지 못한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어쨌든 상승하는 구간, 이 좀 흐름을 좀 더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가급적이면 종목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가는 애들을 집중해서 이 운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환매, 종목 업종별로 순환매가 또 이제 빠른 속도로 돕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하죠. 계속 잘 갈 수는 없으니까 돕니다. 돌면서 돈을 순환시키죠. 수익을 여기서 거두고 싼 거,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다시 매수하고,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 막 수십억, 수백억 원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 어떻게 운용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 개인들 털어먹기예요. 결국에 개인들은요, 개인들끼리 경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 기관한테는 경쟁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종목들을 싼 자리에서 미리 매수하는 것 말고는, 그리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 기다림이라는 것에는 약간의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운도 좀 많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운이 뭐 100%에 가깝냐, 아니면은 운이 이제 0%에 가깝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실력이나 뭐 확률이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 전망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운에 맡기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들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그 시장 흐름이, 그런 전망, 분석, 이런 것들이 약간이라도 실력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수익률의 차이도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투자의 원칙이라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들은요, 정말 칼같이
잘라버리고 왜 사지 이거를?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개인들은 이거 팔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사도 될까 하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팔 때 자르지 못하고 살 때 못 쫓아가면 뭐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 쫓아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리고 운이 아니라 어떤 그 분석, 전망, 확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끌고 들어와야지 무조건 운에 맡기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아닌 이상에는 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기다리기만 해가지고는 수익 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 증시라는 게. 네, 적절하게 그리고 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종목들도 분석해보고 이 종목 저 종목을 찾아보고 골라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 투자할 때는 또 재미도 느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다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니까 480 종목이 올랐고요. 398 종목이 빠졌습니다. 0.63%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74% 올라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900 종목이 올랐고 690 종목이 빠졌습니다. 0.67%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0.36% 올라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특히 오늘 금투와 연기금이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또 기관의 매수가 세게 들어온 코스피 쪽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물 지수는 지금 0.3%대 지금 오르고 있네요. 0.3, 0.4. 나스닥은 지금 기준으로는 0.39, 약간 0.05%포인트가 낮아졌고요. S&P 500도 0.31%니까 0.3132 왔다 갔다 하네요. 나스닥도 0.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0.01% 10전이 내린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1원 60전이 0.11% 내리고 있습니다. 1440원 40전 환율이 41원 90전에서 더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0.77% 내려서 70.74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에 운송장비 부품 업종의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지만 이후 장중에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다. 또 코스닥은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 시장 보니까 관망세를 극복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이 달렸고 미국 대통령의 날에 따른 뉴욕 증시 휴장 영향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에 관망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이 예상을 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을 기관과 개인이 적극적으로 소화하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했다. 또 기관과 개인들 매수세 기반으로 기계 장비 및 제약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2차 전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1.44% 올랐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대,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KB금융, HD현대중공업이 1%대 올랐고요. 코스닥은 ABL바이오가 오늘 21%대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 15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4%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 약보합권 0.8%대 조금 빠졌네요. 자, 코스피 업종 보니까 건설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제 건설,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업종, 건설 업종이고, 이번에 2분기 실적 기대주 이제 드린 것에 보시면은, 건설주들 굉장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장면을 딱 보자마자, 우와! 제가 드린 그 리스트 다시 한번 꺼내 보시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시장인 건데 이걸 캐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건설주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드린 그 2분기 실적 기대주에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못 간 애들 찾자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주 일요일 날 드린 거 분석해서 어제 이게 왜 빠지냐, 어제 샀으면 오늘 이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또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8%대 올랐고 SK이터닉스와 현대건설 우선주가 6%대 올랐습니다. 자, 빠진 업종, 보험업종이 어제 올랐지만 오늘은 빠졌네요. 삼성화재가 5% 정도 빠졌고 삼성화재 우선주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유일로보틱스가 상한가, 제너셈이 23%대, 휴림로봇, SM코어, PIE가 13%대 올랐습니다. 로봇이 뭐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섬유 의류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폰드그룹이 6% 정도 빠졌고 STO가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파미셀이 7%대, 경보제약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5%대,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풍제약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오름 테라퓨틱 상한가, 동국생명과학이 오늘도 어제 상장해서 오늘도 22%대, ABL 바이오 21%대 올랐고요. 자, 빠진 종목은 TNR 바이오팹이 9%대, 바디텍 매드와 바이오니아가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 SK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HPSP, 에코프로비엠, ISC,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생활건강, 금호석유, 한미반도체, 아모레퍼시픽, S51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HPSP, ISC, 파크시스템스, 이오테크닉스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종목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입해 주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이제 좀 늘었는데 너무 좋은 게 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뭐 놓쳤거나 하는 그런 종목들을 골고루 신청을 해 주시면 저는 종목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주 종목의 다양성을 좀 추구한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런 이제 여러 종목들을 들여다볼 기회가 저도 생기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이거 분석해 달라 저거 분석해 달라 말씀을 주셔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이제 그랬는데요.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리파인, 그다음에 한국 카본, 네, 이렇게 네 종목을 오늘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아주 좋은 종목인데 원래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빠졌고 올해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시작점이 2분기라고 딱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4분기에 실적 발표, 이 IR 실적 발표 때 출시하기로 했던 신작들이 뒤로 좀 밀리면서 2분기에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게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분기로 다 미뤄지면 이제 2분기의 실적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은 2분기에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게 될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5월 15일까지니까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확정 발표 나오고 그다음에 잠정 발표는 3월 끝나고 4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 4월에서 5월 사이 구간,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가는 구간부터 이제 3분기 실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시장은 그때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 문제는
계속 하락할 거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못 가는 거, 3분기가 돼야 이제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는 거는 못 가는데 그렇다고 더 빠지기에는 또 많이 빠진 구간이다. 그러면 지금 사실 약간 더 빠지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까지 좀 밀릴까? 그리고 뭐 어떤 강한 하락세가 나올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대신에 이제 좀 더 어느 정도까지 밀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밀리는 걸 보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을 가지고 분할해서 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강하게 움직이기도 좀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신작 때문인데 지금 먼저 지난주에 그 IR이 있었어요. 이 카카오 게임즈에. 그 보면은 실적 요약에 보면은 신작 부재와 비게임 부문의 역성장 지속에 이제 감소, 24년도에. 그리고 4분기에 신작 매출의 회계상 이연 반영과 지연됐다는 거죠. 늦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두 번째 장 제가 보여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게임은 무조건 신작이거든요. 신작 라인업. 이 카카오 게임즈나 또는 게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R 자료에서 신작 라인업을 보시고 그 신작이 나올 때쯤 되면 25년도 이제 2분기에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이게 원래 1분기에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섹션 뭐 1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이 예정대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지를 봐야만 하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신호 뭐 기사가 나오든 어떤 뭐 긍정적인 신호가 뭔가 있어야만 주가가 움직인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분기 실적을 보면 원래는 이 2분기 실적에 굉장한 흑자 전환 전망이 있었는데 이게 다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5% 정도 아예 적자를 볼 것으로, 그러니까 적자라기보다 역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간 실적을 보면 25년도에 무려 475%라는 성장을 하고 내년에 137% 다시. 그래서 아예 2023년도보다 더 높아집니다. 이 영업이익이라는 게. 그리고 매출액도 내년에는 1조 원에 근접하는 그런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1, 2분기를 죽쓰고 나면 3, 4분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내년도 실적 기대가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상당한 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오늘 이제 16,000원이 무너졌는데 뭐 장중에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0원이 깨진 상태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시간외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10원 올렸습니다. 0.06% 10원 올려서 15,96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보면 이거는 뭐 그냥 하락세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월 달에 있었던 15,000원 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15,000원 부근에 15,000원까지 빠질까? 15,000원까지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 15,500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는 한 15,000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5,500원까지 빠졌다 반등을 하면 그 반등하는 지점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고요. 15,000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부담된다. 이 실적 기대가 전부 다 후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실적 기대가 상당한 그 수준으로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게 뒤로 다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주가 약한 흐름이 나오면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주가가 15만 원 찍고 2월 10일 날 그다음에 13만 9,900원 지금 14만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그 기간에 정확하게 기관이 6일 연속 팔았는데요. 외국인은 뭐 왔다 갔다 팔았다 샀다 하고 있지만 기관이 연속으로 팔고 있고 누가 파는지 보니까 투신이 팔아요. 그러면
금투는 사고 있고 연기금 사다가 이제 오늘 좀 팔았는데요. 외국인은 좀 사는 포지션이고, 자, 투신의 오늘 매도, 어제 매도, 이 매도가 투신 개인들 펀드인데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개인들이 좀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오테크닉스는 외국인과 금융 투자의 매수 신호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14만 원이 깨진 자리에서 13만 원대 후반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한 달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만한 저점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외를 보면 0.14% 200원 더 빠졌습니다. 13만 9,700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나고 있는 구간의 매물대를 쭉 그어 보면 아래쪽은 13만 원. 그러면 13만 9,900원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13만 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요. 위쪽에는 14만 5천 원. 같은 이 한 칸의 매물대 안에서 13만 원에서 14만 5천 원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13만 원, 지금 제가 볼 때는 13만 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매물대가 이렇다는 거고, 최근에 한 2주 정도 주가의 이제 흐름이 약했는데, 지금 최근 2주 정도 이오테크닉스의 흐름을 봤을 때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저점 자리들이 13만 5천 원이거든요. 13만 5천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고, 근데 오늘은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13만 8천 원에서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 13만 8천 원, 2차 13만 5천 원, 그리고 더 밀리면 13만 원까지 이제 하방을 봐야 되는데, 저는 13만 5천 원 정도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다는 게 뭘까요? 13만 5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자는 뜻이고요. 지지가 났을 때 13만 5천 원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자는 뜻이고요. 지금은 계속 음봉 맞으면서 약세잖아요. 지금은 뭐 갖고 계시다면 그냥 홀딩하는 것 같아요. 홀딩할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더 빠져봤자 여기서 뭐 4, 5천 원 정도 더 빠질 텐데, 많이 빠진다면, 또는 1차 13만 8천 원 정도라고 봤을 때는 뭐 1,900원 정도 더 빠지는 건데요. 이 정도는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아직 알 수 없는 지점에서 좀 감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비중을 늘리거나 뭐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1차 13만 8천 원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때, 2차 13만 5천 원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때, 이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작년 4월에 28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14만 원, 정확히 반토막이 났거든요. 주가는 이렇게 반토막이 날 때, 50%가 빠질 때, 또 480일선 아래쪽에 있을 때 매수한다고 이제 그런 뭐 전략을 만들어 세우기도 하는데, 480일선이 지금 11월 달에 깨진 이후에 지금 현재 480일선이 15만 3천 원이거든요. 13만 원대, 14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뭐 늘리는 것에 부담이 없다. 근데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뭐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일단 60일선이 깨지는 자리, 60일선이 지금 14만 1천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4만 1,200원. 60일선 깨지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였다가 60일선 위로 반등할 때 다시 비중을 늘렸다가,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길게 볼 때 한 13만 8천 원보다 만약에 더 빠진다면 그냥 매수, 비중을 나눠서 뭐 분할해서 그냥 매수.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14만 원대 올라가는 이제 상황을 기다리는 거고, 지금 대충 2월 들어서는 21선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데, 21선까지 가면 약간의 매도, 14만 7,500원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가면 좀 수익을 실현하고, 또 좀 빠지면 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더 길게는 사실 481선 위로 올라가겠죠. 아주 좋은 종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점에 좀 불안하고 무섭지만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 막 사자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분할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는 또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전략으로 단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수익권인지, 뭐, 손실권인지에 따라서 또 대응 방법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손실권이라면 물타기 하는 건 아까 14만 8천, 13만 5천 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맞고요. 수익권이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뭐, 그 60일선 정도에서 짧게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리파인 보겠습니다. 생소한 종목이라 이제 뭐 사업 개요나 이런 것도 좀 보겠습니다. 사업 어떤 사업 하는지. 국내 최고의 권리조사 전문 회사. 권리조사. 부동산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에 금융 상품에 권리조사 업무를 접목해서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RPI에 기반해서 부동산 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최초로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권리조사를 해주는 그런 회사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대출이나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내부 심사 및 권리조사를 통해 신용, 권리, 시세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하면서 권리조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조금 더 친절하게 작년에 나온 이 리포트 하나를 보면 부동산 권리조사 1위 업체 이렇게 돼 있고 체크 포인트에 자, 투자 포인트 별표를 쳐놨습니다.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 투자 포인트, 투자할 만한 상황이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 서비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증보험사 점유율 변화와 권리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사실 아까 이제 권리조사라고 하는 권리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리파인 같은 회사에다가 이제 이걸 맡기는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수익이 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러면 자, 전세, 부동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금리가 낮아질 때 강세를 보이겠죠. 얘는 금리가 올라갈 때 약세를 보이겠죠.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인하되기 시작한 지점인데 지금 부동산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고 금리가 더 떨어지면 부동산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6년도 하반기 뭐 이런 정도를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걸 체감할 수 있는 때로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파이는 금리에 민감하다. 전세 가격 이런 것들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권리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영업 심사 실행 사후 관리 여기에서 다양한 이런 권리조사 방법을 취하고 그래서 이 고객사에 대한 아웃소싱을 제공하고 뭐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뭘 할까? 리파인의 제품을 보면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 이 매출 유형에 그 중에서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권리 조사료 이게 87.8% 제일 많고요. 뭐 통지 관련 수수료 해가지고 묶어서 91.8%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 아까 전세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구간에서 얘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구나. 네, 이거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지금 3분기 보고서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보면, 3분기에 16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44억 8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누적으로는 518억 원 정도의 매출액과 1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161억 원이 162억 원 됐죠, 매출이. 영업이익이 50억이 한 대충 45억 원 정도. 조금 줄거나 뭐 늘거나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갑자기 이런 회사가 리파인 같은 회사가 돈을 잘 벌까? 뭐 영업이익을 크게 낼 수 있을까? 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이제 금리가 절정에 있다가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또는 그런 기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좀 살 수 있겠지만 그닥 권하고 싶은 업태를 보이는
뭐 돈을 잘 벌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요. 컨센서스를 보니까 24년도에 영업이익이 26%가 늘고 23년도에도 늘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23년도 초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3년도, 24년도에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주가가 이제 횡보 정체. 이러다가 금리 인하 가다가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는 순간 주가는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리파이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던 23년도 초반 이런 자리가 매수할 만한 적기가 아니었을까 그냥 생각이 들어요. 자, 리파인을 둘러싼 또 하나의 이슈. 최근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리얼티파인이라는 주식회사 리얼티파인 이런 회사가 34.05% 590만 주의 주식을 삽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땡땡, 이 땡땡, 김 땡땡, 황 땡땡, 박 땡땡 이런 분들로부터 더 있습니다. 밑에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분들로부터 이제 주식을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되는데 리얼티파인 주식회사 그 사모펀드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 사모펀드의 인수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1월 16일 날 아까 최대 주주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1월 16일 날 바뀐 날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으로 잡았고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최근에 팔기 시작했고 이렇게 돼서 최근 한 달간 누적으로 보면 5만 1,000주 정도 외국인이 사고 있고 12,200원에서 13,000대 초반까지 이제 조금 올라왔습니다. 시간 외에는 보합이었고 시간의 거래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아래쪽에 초록색 선, 241선이고요. 위쪽에는 121선과 이제 61선이 크로스하면서 121선이 이제 최고점의 이동평균선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죠? 12월 이후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 241선, 한 12,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단기적으로는 매수 가능. 그 다음에 고점에서 13,000원대 초반까지 올라가면은 매도, 우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13,000원대 13,200원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121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추세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조금 내려올지 저는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캐스틱이 이제 하락 전환을 해서 한 사이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21선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12,600원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전세, 월세 이쪽의 권리조사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도 23년도에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주봉을 조금 보면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 21년도 물가 막 올라가서 이제 거의 최고점 찍고 주가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올 때 실제로 18,9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쫙 빠집니다. 그래서 6,800원까지 밀립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죠. 그리고는 23년도에 처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역시 23년 초에 반등하다가 금리가 실제로 계속 상승하니까 쭉 빠집니다. 그러다가 24년도 기대감이 나올 만한 이제 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지금 24년도 하반기까지 6,800원에서 16,900원까지 쫙 올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구간 또는 기대감이 나오는 구간과 금리 인하 구간 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는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친구는 리파인이라는 종목은 지금 주봉으로 봐도 초록색 62평선 주봉상 또 이게 바닥으로 이제 지지를 형성하고 있고 노란색
20주선을 고점으로 이제 눌리는 모습, 그리고 20주선이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지점.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20주선 지금 정도 자리를 고점으로 13,300원이나 이 정도를 고점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000원대 초반까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고요. 약간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권하고 싶은 그런 종목이 아니다. 뭐 권리조사 이런 쪽에 대단한 식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뭐 특별한 그 매수 매력을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 그리고 지금 금리는 뭐 이제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또 대단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기도 좀 쉽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은 아직은 아니고요. 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 리파인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만약에 그 작년 말이나 올해 뭐 초에 이제 한 1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60주선 부근에 밀려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셨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고점의 저항선 부근에서 이제 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매수한다거나, 지금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그런 건 정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갖고 계시다면 좀 하락할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려고 보신다면은 저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 조금 더 쉽고 좀 더 시장의 그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좀 유망한 업종, 뭐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종목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뭐 조금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한국카본인데요. 뭐 탄소 섬유 프리프레그라는 것을 상용화했고 84년도에 뭐 카본이라는 것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 LNG 운반선, 최근에 그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을 얘는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주랑 같이 움직이고요. 특히 밑에 선을 그어놨는데 기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으로 가는 마크 3 타입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넘버 96, 넘버 19 아니죠, 96 슈퍼플러스를 채택한 한화오션을 새로운 고객사로 유치했다. 최근에 한화오션 어떻게 되고 있죠? 한국카본이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제품 볼까요? 절연적층물, LNG 본행제, 뭐 GP, DF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결국에 그 LNG 관련된 이제 뭐 낚싯대, 골프, 항공용 내지는 하는 카본 시트 매출 비중 5.5%밖에 안 되고요. LNG 관련 부품 얘가 95%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실적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조선주 잘 가잖아요. 조선주들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3분기까지 7억 원 정도, 누적으로 28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작년보다 훨씬 월등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작년에는 뭐 4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162%의 수익을 지금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38%의 추가, 뭐 어떤 전년 동기 대비 38%의 성장, 내년에는 14%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작년 23년도에 61%, 24년도에 25%. 근데 올해 4%, 내년에 1%. 그러면 이제 성장세가 쪼그라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지금 절정을 달리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주가가 좀 잘 갔을 수 있으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 볼까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금투, 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2,500원에서 14,700원으로 주가는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점이 어딘지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갖고 계시다면 홀딩, 그리고 사시려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후에는 더 올랐습니다. 0.41%, 60원이 더 올라서 14,770원 찍었고요. 자, 주가 보시면 12월 9일 날 9,400원에서 14,940원까지 5,500원을 더 올렸었습니다. 60%가 올랐습니다. 두 달 만에. 두 달도 안 걸렸네요. 그리고 쫙 빠졌다가 13,1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려서 지금 14,710원이니까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스토캐스틱 보면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신고점을 좀, 그 신고가를 쓰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국화본. 아까 조선주들 같이 간다고 그랬고, 최근에 하나오션 새로운 고객으로 뭐 모셨다 하고 3분기에 써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오션 일봉입니다. 비슷하죠? 하나오션. 지금 거의 유사한 시기에 12월 달에 241선 바닥을 딱 찍고 32,000원에서 89,9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반이 올랐습니다. 뭐 흐름은 비슷하죠? 9,400원에서 50 몇 퍼센트 오른 한국화본과 한 200%, 100 몇 퍼센트인가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오션하고 유사하게 움직였고, 하나오션이 주춤한다면 한국화본도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LNG, 예. 그 LNG선, 조선주 같이 움직이고요. 지금 거의 정점으로 보입니다. 그 실적이.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신다면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주들이 뭐 여기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차라리 그 갖고 계셔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요. 갖고 계시는데 손실을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져가 보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는 거는 별로 먹을 게 없어 보인다. 만약에 여기서 사서 뭐 한 2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 그걸 의논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좀 맘 편하게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저라면은 글쎄 더 가는 말이 더 잘 갈 수도 있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뭐 먹을 게 별로 없고 고점 부근이라는 거를 모두가 알기 때문에 좀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사야 하는 타이밍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카본도 약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스토캐스틱이 12월 그 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신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지금 고점에서 지금 횡보할지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물 지수만 잠깐 볼까요? 다우가 67, S&P 500이 19, 나스닥이 뭐 한 80 얼마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미국 증시 개장까지 3시간 남았고요. 다우가 61, S&P 500이 21.5, 나스닥이 89. 그러면은 다우는 뭐 큰 의미 없는 정도지만 조금 빠졌고, 나스닥은 약간 뭐 크게 의미 없는 정도 수준에서 조금 올랐고, 이제 이런 수준이네요. 이런 상황이고. 자, 뭐 S&P 500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오늘 길었군요. 이제 새로운 신규 종목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뉴페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오랜만에 여러 종목들을 이제 좀 다양한 종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왕 뭐 가입을 해 주셨으니까 뭐
메일 신청하세요. 예, 메일 신청하시고 만약에 종목이 뭐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제가 적절히 좀 조절을 할게요. 조절하고 뭐 매일매일 평일에는 좀 많이 해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쩌면은 조금 그 종목을 좀 제한해서 만약에 조금 늦게 신청하신다 그러면 못 해드리겠지만 종목이 많아진다 그러면 신청 종목이 많아진다 그러면 뭐 하루 미룬다든가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당일에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아니면 뭐 그 제가 댓글로 어차피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댓글로 코멘트를 좀 자세히 달아드리고 방송에서는 뭐 못 다루게 되면 그런 식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